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입니다. 자, 정치인에게 자신을 알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신의 어떤 비전, 구상, 정책, 그리고 자신의 어떤 포부 이런 것을 알리고 싶어서 정말 안달이 난 존재들이 바로 정치인인데요. 그래서 이 정치인은 다른 모든 영역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고개를 세웁니다만 언론인 앞에 가면은 굉장히 겸손해진다 그래요. 경찰도 사실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사실 우습게 보잖아요.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그들이 조심하는 유일한 존재가 사실상 유권자하고, 유권자는 그런데 특정한 집단이 아니잖아요. 그냥 막연한 다수 아닙니까?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가 바로 좌파 입장에서는 우파, 우파 입장에서는 좌파 이런 게 아니에요. 언론입니다. 언론에 자신들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여기가 가장 신경 쓰이는 대목이죠. 그래서 그들끼리 있을 때는 서로 막 이렇게 말다툼하고 싸우고 이렇게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다가도 카메라만 나타나면 딱 정색하고 이런 분위기로 바뀐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이 홍보 매체가 갖고 있는 영향력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과거에는 홍보 매체들이 영향력이 약했어요. 이 전파력이 시간도 걸렸고 제한적이었는데 지금은 그야말로 빛의 속도로 퍼집니다. 하나 터지면 순식간에 공유가 되어버리니까요. 그런 사회, 그런 환경에 우리가 살고 있죠. 때문에 이 정치인들에게 미디어와의 관계, 언론과의 관계, 이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그들의 생명줄을 쥐고 있는 그런 요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달리 말하면요, 지금 언론에 자신이 어떻게 나타나느냐를 보면 자신의 현재 상태, 현재의 그 몸값, 주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언론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미 잊혀진 존재다. 언론에서 이미 버리는 존재가 되었다 그러면은 정치적으로 희망이 좀 약하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 지금 국민의힘에서 소위 대선 주자들 혹은 당권 주자들, 이제 빅보이들이죠. 이들이 과연 어떻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지 지금 이 시점에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객관적으로 공평하게 특별한 순서는 없어요. 많은 사람이 나옵니다. 한 10명 이상 나올 텐데요. 잠깐 보고 구경하듯 주마 관상격이지만 구경하고 지나가겠습니다. 하나하나 언급하면 너무나 길어질 것 같아요, 시간이. 그건 따로따로 나중에 강론으로 제가 떼내가지고 차차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 언론에 나타난 국민의힘 당권 대권 주자들. 지금, 자, 1번 타자 홍준표입니다. 특별히 의미가 있게 1번이 배치한 게 아닙니다. 그냥 무작위입니다. 여기는 아무 순서에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인물들이 다 나옵니다. 한 10명이 넘어요, 전부. 자, 홍준표는 지금 이런 모습입니다. 대구시장이면 어쨌거나 지방으로 갔는데도 계속해서 중앙 무대에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어요.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대구시장으로서 일을 해버리는 것은 대구 지역에서는 뉴스가 나가겠지만 이 전국 단위에서 중앙 정치권에서는 이게 알 수가 없어요. 때문에 이 홍준표는 의식적으로 자신의 SNS를 이용해서 끊임없이 정치적 발언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 여기 있어, 살아 있어, 나 대권 꿈 아직도 접지 않았어, 차기에 내 나가, 이런 것을 알리고 있는 겁니다. 자, 홍준표 김건식에 당이 잡탕이 되니 저런 사람까지 공천도 안 될 텐데 뭐하러 붙어 있나, 김건식에 대해서 비판하는 우리 우파들 많이 있죠. 사이다 발언이죠. 어쨌거나 저런 것은 홍준표 자신은 우파들로부터도 또 배척받는 요소가 있지만 어쨌거나 이럴 때는 또 발언이 맞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자, 그러면서 홍준표 당 정체성 확립하고 잡동사니 정리해라. 그러면서 소위 말해서 이 분탕 파들을 전체를 싸잡아 가지고 전부 내철하고 총선에서 공천도 주지 말아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국민의힘에. 일단 저것은 말이죠, 저 논리 자체는, 저 주장 자체는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분탕 정리하고 홍준표는 홍준표대로 나중에 또 가서 생각해 볼 일이다, 이런 생각이 되네요. 김건식이도 이 TV에 자주 나가는 스피커 중에 한 명이죠. 계속해서 유승민과 거의 같은 발언을 한다고 봐야겠죠. 자, 그러면서 서울신문, 자, 홍준표 취재의 자유 있다면 취재 거부의 자유도 있어. 자, MBC에 대해서요,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가 있지만 윤 대통령이 이번에 내린 결단은 굉장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신의 한 수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자, 홍준표가 윤 대통령을 이렇게 지원하는, 옹호하는 발언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광역 단체장 중에서는 어쨌거나 이런 발언을 한 사람도 홍준표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런 면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평가할 만하다. 윤 대통령, MBC 대통령 전용기 동선 거부, 홍준표 왜곡 보도에 취재 거부할 자유도 있다. 이 핵심을 찔른 거죠. 언론이 자유를 마음껏 누리되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XX 바이든이 진짜 거짓말인지 아닌지를 한번 좀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자, 한덕수 후임으로 선택되면 수락, 홍준표 대답은 그것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길이 따로 있다는 식으로 이제 이렇게 해석되는 발언을 하더라고요. 자, 홍준표 풍산계 반환 해명에 대해서요. 정들면 강아지도 가족인데 문재인 인간이 그것밖에 안 되나 라면서 직격탄을 때렸습니다. 홍준표가 열심히 이렇게 가득 이렇게 지민에 오르내립니다. 아직도 홍준표의 영향력 어느 정도 존재감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다음 2번 타자. 자, 오세훈입니다. 그 아래는 안철수고요. 신문 기사를 여기 이제 구글에서 제가 구글링을 해서 공평하게 나와 있는 오세훈 검색했을 때 나와 있는 뉴스를 전부 다 끌고 온 겁니다. 그 일면에 안철수도 요만큼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두 사람을 한쪽에 이제 몰았는데, 자, 오세훈 서울시 안전공무원 빈소 찾아 조문, 여의도에 항구 생기나 오세훈 10년 전 무산된 서울항 재추진. 오세훈은 지금 서울 재창조 작업, 서울 만들기를 통해서 자신의 이미지를 뭔가 창조와 발전의 이미지를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서울을 메가시티로 만들기 위한, 진정한 세계가 자랑하는 메가시티를 만들기 위한 이런 쪽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이 항구가 된다면 이것도 나름대로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이명박 대통령의 한반도 대운하만큼은 아니라도 나름대로 상당한 파괴력이 있을 것 같네요. 자, 미디어 오늘 서울시 말미디어 사업 폐지 논란에 오세훈판 언론 탄압. 사실 이 말미디어뿐 아니고요. 수없이 많은 박원순의 작품들이 있습니다. 뭐 협동조합이 몇천 개가 될 거예요. 서울만 해도. 그리고 사회적 기업이란 이름으로 활동하는 여러 가지 어떤 단체들, 조직들. 자, 이런 것들이 국가 혈세를 빨아먹는, 어떻게 보면요, 빨대 꽂아놓고 막 쪽쪽 빨아먹은 그런 존재들로 볼 수 있겠죠. 물론 그 중에는 뭐 제대로 사업을 한 곳도 몇 군데 있을 겁니다만 대부분은 사업 실적이 거의 없는 국가 혈세만 낭비하는 그런 조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런 데 대해서는 오세훈이 상당히 원론적이면서 강경한 우파 스탠스를 또 취합니다. 그래서 오세훈을 이제 평가할 때 이런 점은 또 다른 요소로 작용하겠죠. 자, 오세훈이 지금 이런 상황이고요. 자, 서울신문. 자, 안철수 당대표 자신 있다. 그러면서 연일 강철수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는요, 안철수의 안은 그냥 성일 뿐, 실제 자기는 안이나 성을 가진 강철수다. 이렇게 발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승민, 나경원을 지금 견제하는데요. 저 둘을 아마 자기의 라이벌로 지목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둘 다 못 나온다. 나경원은 윤 대통령이 다른 자리를 줄 것이다. 이런 의미로 지금 해석되는 발언을 하고 있고요. 유승민은 당에서 도저히 정체성이 맞지 않는 인물이고 당심에서 멀리 벗어나 있는 인물이다. 나오면 안 된다. 유승민은 자중하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있죠. 자, 경향신문. 안철수, 윤석열 정부 6개월에 대해서 언론에서 계속해서 평가를 해달라 그러니까요. 저렇게 애둘러서 피하는 재치 문답을 능숙하게 소화를 합니다. 학기 초에 학점 매기는 교수 없다. 이렇게 해서 이게 모면을 했다 할까요? 그런 식이고. 그 아래 보면 친윤계, 김은혜 퇴장, 주호영의 난타, 안철수는 엄호. 자, 여기서 이 주호영의 정체성이 또 드러났죠. 그야말로 세복의 그 정체성하고 거의 닮아 있다. 그래서 이번에 저도 뭐 앞선 영상에서 주호영을 맹폭한 그런 어떤 영상도 있었는데요. 자, 주호영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 정체성이. 그래서 지금 평가할 수 있는 기준 하나가 이제 확립되었다. 이렇게 보고요. 안철수는 이 상황에서도 어쨌거나 이제 윤 대통령에 대해서 지지하는 그리고 친윤을 옹호하는 발언을 합니다. 자, 동아일보 안철수 이상민 책임 물어야 김기현 덮으시우면 안 돼. 요거는 이제 김기현은 따로 또
따로 또 이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 뒤에 가면 김기현도 나옵니다. 자, 연합뉴스 이야기할 때 제가 잠깐 실수했었네요. 자, 요거 제가 깜빡했습니다. 친윤계가 김윤회 퇴장한 데 대해서 주호영을 맹폭했잖아요. 안철수는 또 음모를 했다는 요 뉴스, 요거는 뭐 여러분이 이제 잘 알고 계신 것이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나경원입니다. 나경원 뉴스가 한동안 또 약간 뜸했었는데 이제 여기 이 시점에서는 이런 뉴스들이 꽉 나와 있습니다. 나경원 윤 대통령에게 나이 대통령은 마이 프레지던트 뭐 이런 식으로 표현했나 봐요. 이집트에서 그 기후 대사 자격으로 여기 지금 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영어 연설 7분간 했습니다. 자신의 그 SNS에 영어 연설을 올려놓고 있다고 하는데요. 나경원의 존재감을 여기서 좀 보입니다. 이렇게 정치인은 자기 소식이 이 뉴스에 나타나야 되거든요. 나타나지 않으면 뭐 죽은 존재감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더 이상 자신의 모습이 유력 정치인들 경우에 언론에 나타나지 않으면 스스로 이제 가을이 왔구나, 이제 꼭 겨울이 오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짐작한다고 합니다. 자, 전부 그런 소식입니다. 이집트에서 영어 연설한 나경원 기후 특사, 기후 위기 대응 더 미룰 수 없는 생존 문제다. 자, 나경원은 이 기후 특사, 대사 이 일과 함께 또 하나 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죠. 저출산 그리고 고령사회 대책 뭐 위원회 거기 비후위원장 아닙니까? 그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거기서도 나름 자신의 역할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나경원이라는 이름을 계속해서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경원의 진로는 현 시점에서 이제 당권인이라고 이제 다들 이제 평가를 하는데 그럴 수도 있고요. 윤 대통령과 어떤 조율을 거쳐서 또 다른 길을 모셔갈 수도 있겠죠. 서울시장이라고 하는 자신의 목표가 또 있고요. 총선이 또 그 사이에 또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과연 나경원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자, 여기 전부 같은 뉴스죠. 더 이상 이제 언급할 내용은 없을 것 같습니다. 기후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제도권 언론에서 이렇게 충실하게 이렇게 다뤄주면 나경원에게도 플러스 알파가 되겠죠. 자, 또 정진석입니다. 자,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요. 요즘 보면 가장 강경한 발언을 하고 있다. 강경하다기보다도 원칙론적인 우파적 관점에서 제대로 우파의 속을 끌어주는 발언을 하는 어떻게 보면 원탑이다. 그런 인물로 지금 보이는데요. 전투력도 있고 정치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정진석 대망론도 지금 뜨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대망은 대권 주자로서보다도 당권에 대한 어떤 대망론인데요. 과연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하면서 또 당대표 선거에 나갈 수 있을런지 이게 사실 좀 논란이 분명히 일어나거든요. 그럼에도 지금 여론조사에는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정진석이 나타나고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정진석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언론에서 보는 것은 가능성은 있어 보이는데 과연 출마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이겠죠. 자, 정진석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는 이재명 살리기다. 지금은 유족을 도와야 할 때다. 이게 맞는 이야기죠. 자, 정진석, 박홍건 상월 결사 3주년 이태원 참사 추모 집회 참석했다. 이 천태종이죠. 불교 쪽에서도 계속 이런 것을 하더라고요. 자, 경찰 못 믿겠다는 건가? 정진석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비판. 자, 이런 발언을 말이죠. 이 정진석뿐 아니고 다른 유력 정치인들도 해줘야 됩니다. 국민의힘에서. 공격적인 발언을 할 때는요, 이 소위 말해서 지원 사격도 같이 좀 해줘야 되는데 국민의힘이 잘 안 되는 게 이런 거죠. 누구 한 사람이 공격적인 워딩을 이렇게 뽑아내면은 혼자 그 발언하고 놔두는 상황이 됩니다. 이거는 비유하자면요, 적진을 향해서 공격 앞으로 했는데 자기 혼자 돌격하는 상황이 된다고. 이렇게 되면 몰매 맞잖아요. 때문에 같이 해줘야 됩니다. 같이. 자, 머니투데이 정진석 MBC 전용기 탑승 불허에 언론 통제 아니야. MBC 너들이 한 짓을 생각해봐. 뭐 이런 의미입니다. 자, 박찬대 정진석 MBC 언론 통제 아니라는데 묻자 웃기고 계십니다. 라면서 미디어 오늘 자체가 좌파지 아닙니까? 그러면서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발언을 비꼬고 있네요. 자, 여기는요 장제원입니다. 장제원 하면은 지금 소위 이제 입심은 날카로운 입심, 그리고 이게 소위 말해서 폭포수 같이 상대를 이렇게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어느 구사력은 단연 어떻습니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목소리도 까랑까랑하고 아주 하이톤이죠. 때문에 뭐 국정감사장이든 어디든 아주 뭐 존재감이 단연 돋보일 수밖에 없는 인물인데 어느덧 삼선 의원이죠. 자, 부산 경남을 대표할 수 있는 자리까지 언젠가는 갈 것 같아요. 그러나 아직은 삼선이라고 하는 그런 게 조금 이렇게 2% 부족하다 이런 느낌도 없잖아 있긴 있죠. 자, 동아일보 장제원 주호영 좀 걱정된다. 의원들 부글부글. 자, 이번에 주호영의 그 태도를 보면서요 직격탄을 때린 인물이 바로 이 장제원이고요. 그리고 현재는 친윤 그룹과 가장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인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제 부산 경남 이쪽에서 많은 어떤 국민의힘 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대표하는 지금 정치인이 없는데 장제원이가 지금 그 비슷한 역할을 하고도 있다. 이런 생각이 돼요. 총선을 치를 때 과연 어떤 위치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자, 주호영에 대한 직격탄을 때린 뉴스가 쭉 나왔고요. 전부 같은 뉴스네요. 연합뉴스 뭐 전부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표현만 조금 다를 뿐이지. 자, 장제원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윤 대통령을 국민의힘으로 이렇게 안내해 오는 인물들 중에요. 어쨌거나 권성동과 이 장제원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다른 어떤 대선 주자급 인물들도 몇몇 이렇게 역할을 한 것으로 제가 압니다만 어쨌거나 그런 인연도 있고 그리고 평소 또 서로 간에 이렇게 악연을 극복한 또 좋은 인연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윤 대통령의 핵심 뭐랄까 측근 우호적인 정치인 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권성동 의원입니다. 잘만 풀렸으면요 당대표 1순위였을 수도 있는데 사람이라는 게 다 그 고만고만한 어떤 그 복이 있는 것 같아요.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뭐 기회가 왔는데 그게 어쨌거나 한번 이렇게 한 사발 깨진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도 백의종군 상태에서 자신의 표현을 빌리면 백의종군 상태에서도 자신이 할 일은 하겠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정부에 도움이 되는 많은 어떤 말을 지금 남기고 있죠. 그리고 일치월장한 그 워딩력으로 인해서 좌파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대야 공격수로서 어떤 미가는 정지선과 그의 뭐 원탑을 다투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강원랜드 채용 비리 건으로 고생을 했죠, 한 몇 년간. 이게 최종적으로 이제 무죄가 났었죠. 그런데 여기 무죄에 따른 보상금을 이제 받게 됩니다. 형사 보상금이라고 565만 원이네요. 이건 뭐 축하할 일이네요. 돈도 받고 무죄 완전히 그것을 또다시 세상에 알리는 기회도 됩니다. 자, 사선 의원이죠. 권성동, 강원도 강릉시. 강원도가 난 대표적인 이제 정치인이 되긴 했어요. 김진태와 함께 투톱적인 위치에 있는데, 영동에 권성동, 영서에 김진태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두 사람의 경쟁, 그것도 볼만하겠습니다. 자, 쭉 그런 뉴스가 많고요. 그 아래 보면요. 권성동, 세월호 피해 지원비라는 게 있습니다. 유용 의혹에 좌파 시민단체는 정치 무당들이다 라면서요 역공합니다. 이 정치 무당이라는 것도 이 워딩 자체는 최초로 나온 것 같아요. 이런 워딩력이 요즘 대단합니다. 권성동 의원의 그 SNS에서 나오는 그런 발언 하나하나를 보면 야, 과연 저런 어떤 촌철살인의 그런 어떤 재능이 있었던가 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한 발언들을 뽑아내고 있죠. 하나하나가 금과 옥조 같은 발언이 많더라고요. 자, 권성동 이태원 참사 규명 세월호처럼 실패해서는 안 된다 라면서 직격탄을 때리고 있습니다. 권성동 의원의 전투력도 굉장한 것 같아요. 자신이 초기에 약간의 운만 따랐더라면 지금 당대표 경선에서 빅3에는 분명히 들어갔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지금 이런 상황. 자, 여기는요 문재인 소식 같습니다만 문재인은 아니고요 김기현 의원입니다. 김기현 의원의 김기현 얼굴이 없네. 자, 김기현 의원도 꾸준히 지금 자신의 존재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발언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열심히 좌파를 공격하는 인물 중에 한 명이죠. 김기현 의원도. 그러면서 요즘은 친윤 행보를 본격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윤 대통령에게 도움이 되는 발언을 많이 합니다. 문재인의 풍산계 관련해 가지고 아주 여러 번 계속해서 난타를 하고 있는데요.
풍산계 파양 논란에 대해서 이재명 버릴 생각은 없나라고 3일 전에 이야기를 했었고요. 동물병원 입원 시킨 풍산계를 보고 김기현 정말 쿨하게 버린다. 문재인답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MBC에 대해서 그거는 방송인가? 라면서 아주 조롱을 하고 있고요. 국민의힘 차기 당권 주자로서 김기현 박수 받을 때 떠난다는 약속 지킬 시기 왔다라면서 요거는 보자. 제가 여기 한번 알아볼까요? 누구를 말하는지 여기 모르겠네. 조금요. 그러네요. 국민의힘 차기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이 박수 받을 때 떠난다는 저의 약속을 지킬 시기가 왔다며 청년 정치인들의 육성에 힘을 보태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어디를 떠난다는 얘기죠? 잠깐 조금 더 볼게요. 어쨌거나 자신이 마음을 비우고 부울경 청년포럼 회장은 정치인뿐 아니라 뭐 어쩌고 하면서 여기 보니까요. 이런 어떤 자기가 맡고 있던 역할을 이제 내려놓고 이제 떠나겠다 이런 의미로 이제 읽힙니다. 자, 김기현 의원이었고요. 자, 다음은 윤상현입니다. 윤상현 의원은 지금 자기가 당권 도전을 선언했지만 여기 보시다시피 2주 전 뉴스가 나와 있죠. 2주 전, 2일 전, 4일 전 뉴스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 비중 있게 다뤄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주 전에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도전을 시사했는데 그 후에 경북매일, 한겨레 이런 데서 나온 뉴스를 보면요. 뉴스 양이 너무도 적어요. 이렇게 보면은 지지율 관리가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뉴스에 나타나지 않으면 나쁜 뉴스라도 계속 나오는 게 좋은데요. 이렇게 하면은 상당히 이제 불리해집니다. 총선 승리에 총대 맬 유일한 적임자다. 박근혜 대통령을 누나라고 불렀던 유일한 당시 국회의원이었죠. 사선 의원으로서 나름 이렇게 비중이 있는 위치에 와 있는데 아직도 이제 대중성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보면요. 여론조사 지지율에도 거의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또 다른 어떤 목표를 정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국민의힘 윤상현 사퇴론 일축한 이상민 향해 나라면 자진 사퇴한다라고 윤상현 의원이 또 이런 식으로 발언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요, 윤상현 의원의 포지션이 뭐 친윤으로 지금 분류는 되는데 친윤들이 볼 때 좀 섭섭하게 또 느낄 수도 있겠어요. 이런 발언이면 스스로의 이제 기질 보면요, 그리고 능력도 있는 사람은 맞는데 과연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생각한다면은 다소간의 의문부호가 좀 따르긴 하네요. 친박으로도 아주 그냥 맹활약했던 인물이긴 한데요. 자, 다음 또 갑니다. 자, 이번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입니다. 내각에 있는 인물은 2명이 나옵니다. 여기에 가면 또 권영세도 나와요. 자, 한동훈 장관은 말이죠, 특이하게도 역대 대한민국 현역 장관 중에요, 이렇게 많이 언론에 취급된 오르내린 인물이 없습니다. 유일합니다. 거의 이제 뭐 대선주자죠, 대선주자. 매일 나옵니다. 한동훈 뉴스 하루도 없는 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동훈만 갖고 계속 파도 될 정도입니다. 유튜브 중에 뭐 다른 거 정치 뭐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몰라도 된다고 생각한다면요, 한동훈 하나만 막 계속 파도 뭐 앞으로 몇 년간 우려먹을 정도로 뉴스가 매일 쏟아집니다. 그야말로 그 정도로 한동훈은 뉴스를 많이 탄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하고 승리의 중심이 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지지율 혹은 인지도 이런 것을 계속 높여가는 상황이죠. 자, 굳이 하나하나 다 알아볼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정진상 압수수색 토착 비리에 대한 통상적 수사다. 그리고 한동훈 장관 모욕죄 고소한 황운하, 지난해 모욕죄 폐지 법안을 냈던 인물이죠. 좌파들의 저런 내로남불, 이중성, 저런 모순성에 대해서 이번에 아주 드러낸 하나의 계기가 되었어요. 자, 동아일보 한동훈 진흙탕서 저질 업무로 막는 게 공직자의 진짜 품이다. 저거 진짜 굉장히 중요한 워딩이고요. 우리 이제 법조계에서 앞으로 이걸 이제 수사하는 검사들에게 혹은 경찰관들에게 하나의 이제 이게 기준이 될 수 있는 발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질 업무론을 막는 게 공직자의 진짜 품이다. 흙탕물에 뛰어들어서 그렇게 싸워야 된다, 이런 말이죠.
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유엔 난민기구 최고 대표를 면담했습니다. 법무부가 이제 저런 역할을 하는 거죠. 자, 한동훈 장관은 매일매일 이런 뉴스를 많이 만들어내는 인물이기 때문에요. 사실상 지금 이 나라에서 뉴스를 많이 생산하는 그 비중으로 본다면 이준석이가 분당으로서 막 활개 칠 때는 이준석이가 어떠이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준석 뉴스가 거의 없죠. 그러니까 앞으로 장기 레이스로 볼 때, 마라톤으로 보면요, 뉴스의 비중을 볼 때 탑3에 이 한동훈 장관은 반드시 들어간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또 갑니다. 자, 권영세입니다. 권영세 이 통일부 장관이 지금 당대표 출마설이 있죠. 지금 친윤그룹에서 이 권영세를 앞세워서 당권을 접수하자, 이런 말이 들리는데요. 인물은 뭐 나름대로 괜찮습니다. 제가 볼 때라도 후덕한 인물이고, 특별히 이제 적이 없는데 이번에 이제 통일부 장관을 하면서 몇몇 실언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거나 문제가 되는 발언을 했었죠. 그래서 우파 일각에서는 권영세 아웃 외치고 있죠. 그러나 권영세 자신이 과거에는 친박이었었고 지금은 친윤이면서 친박에 대한 애정도 여전히 갖고 있다고 보는데요. 수도권에서 사선을 했다는 것, 서울에서 사선을 했다는 것은 결코 간단한 전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지도가 떨어지고 대중성이 떨어진다는 약점이 있어요. 과연 단기간에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인가? 글쎄요, 저 의문이 듭니다만. 통일부 장관이라고 하는 곳이요, 평소에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렇게 뉴스에 잘 나오지 않는 곳인데, 요즘 의도적으로 이 뉴스에서 권영세 장관을 자주 볼 수 있는 상황을 만든 것 같아요. 자, 북한이 하루에도 미사일 몇 발씩 쏴대지만 지원할 생각이다, 저런 식으로 권영세 나름의 또 소신을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그런 발언을 했고요. 같은 이야기더라고요. 그 문화일보 대북 전단 금지법 위헌 제출, 권영세 장관의 인간 오물 막말 이러면서 권영세가 의외로 이 통일부 장관을 하면서요, 우리 이제 강성 우익이라 할까 아니면 정통 오리지널 우파들과 좀 배치되는 그런 어떤 느낌도 조금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지금 이분의 이 형성된 어떤 이미지들이 과연 앞으로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는지, 저걸 말이죠, 어떻게 보면 저 중도 파리들의 그 중도 확장론을 받아들인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어요. 자신이 당권 도전을 위해 가지고 다소 외연을 넓히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런 발언을 의도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권영세 또한 보수 인사는 틀림없죠. 맞는데 다만 대북 정책을 주관하는 주무부서의 장으로서 다소 전향적인 발언을 한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저것이 우파 일각의 우파 이제 본류죠. 사실 일각이 아니고요. 우파 본류의 그 트렌드와는 맞지 않는 어떤 발언들이죠. 북한의 전술핵 위협에 국제 질서 준한 국민의 체제 강화를 위한 목적이다, 이러면서 나름대로 정세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자, 권영세의 저런 어떤 대북관, 특히 대중관 이런 것들이 다소 우익 정통의 그 생각과는 좀 다른 측면이 있었죠. 이게 말이죠, 자신의 소신인지 어떤 중도로 가기 위한, 중도까지 끌어안기 위한 전술인지 전략인지, 이런 것은 좀 더 두고 보면 알겠죠. 전 개인적으로 이 권영세 장관을 이 코너에서 뭐 비판하고 말고 이 차원보다도 그냥 있는 그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 프로그램 자체가 우익의 토대 위에서 이렇게 진행하는 방송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이제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마지막인가요? 한 명 더 있네요. 요 뒤에 또 한 명 더 나옵니다. 누가 나올지 이제 짐작이 되십니까? 자, 황교안 전 국무총리, 전 미래통합당, 자유한국당 대표죠. 전 대표를 했기 때문에 뭐 당연히 대표 한 번 더 도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위상도 되고요. 대선 주자감도 충분히 가능한 인물이죠. 그런데 문제는 황교안 전 총리는 언론에서 다뤄지지를 않아요. 이를 보면요, 정말 이 가뭄에 콩나물 나듯이 어쩌다 한번 이렇게 나타납니다. 황교안 지지율 급상승, 이런 뉴스가 3일 전에 한번 나왔었죠. 국민의힘 난감해하고 있다. 급상승한 것을 황교안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좋다, 황교안이다, 뜬다, 뭐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황교안이 뜨는 건 좋은데
그게 적당히 떠다 말아버리면 이게 또 재앙이 되는 거죠. 그래서 뜨려면 완전히 그냥 끝까지 떠버리고, 안 되면 나름 나중에 또 어떤 정무적 판단을 또 해야 될지 몰라요. 자칫하면은 이게 정말 어부지리를 누군가에게 안겨주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국민의힘 경선 조작, 황교안, 선대위 상대 행정소송 각하, 이런 게 있었고요. 지금 이게 모든 게 다 끝나버린 상황이라고 봐야죠. 이제 정권 교체도 되었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이 소송에 실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했다. 황교안, 이재명 겨냥에 다음은 그분 차례 반드시 응징해야. 요즘 보면요, 황교안 전 국무총리, 전 대통령 권한 대행까지 하신 분으로서 굉장히 강한 발언을 쏟아냅니다. 자신의 그 유튜브라든가 그런 어떤 SNS 같은 데서는 아주 뭐 원칙적인 발언들 거의 매일 쏟아내고 있죠. 다만 이 뉴스가 안 되고 있어요. 다른 어떤 홍준표나 이런 인물들은 뭐 페이스북에 글자 하나만 올려도 그게 뉴스가 되잖아요. 근데 황교안 전 국무총리 같은 경우는 매일 그런 걸 정말 정성 들여서 글을 작성하더라고요. 그걸 이제 올리는데도 언론에서 다뤄주지를 않는 거죠. 의도적으로 약간 이렇게 배제하는 측면이 강해요. 그래서 황교안은 이걸 극복하는 게 제일 이제 큰 문제입니다. 언론에서, 제도권 미디어에서 자신을, 황교안을 어떻게 이제 받아들이게 할 수 없느냐,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나 여기 황교안 지지율 급상승 이 뉴스에서 보듯이 우리 이 국민의힘 지지층 안에서요, 이 부정선거 이슈에 대해서 반응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지지율도 굉장히 높은 거로 나왔더라고요. 단숨에 전체 지지율 5% 넘었고,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 이제 당심에서는 10%가 넘는 지지율이 나왔었죠. 거의 뭐 당심에서는 2위, 3위 수준으로 그냥 올라왔어요. 때문에 이 황교안 변수가 지금 돌발했다고 좀 봅니다. 본인이 어떤 판단을 할 것인지 향후 지지율 추이를 보면서 정무적, 전략적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일에 이 일로 인해서 어떤 특정한 인물이 당권을 쥐게 된다면 그것은 엄청난 어떤 사태가 되는 것이죠. 자, 김문수입니다. 자, 김문수, 를 이제 여기에 이제 올린 것은 당권 주자는 아니죠. 김문수는 현재 입장에서는. 김문수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김문수를, 계속해서, 당권 주자로 이제 밀자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경산호위 위원장으로 지금 막, 이렇게, 임명되고 거기서 일을 이제 시작한 상황에서 다시 이제 본격적으로 정치권으로 들어가기가 조금 이렇게 무리가 있긴 있죠. 지금 현재 경산호위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거기에 전문위원들이 10여 명이 있다 그래요. 전부 물갈이를 한다고 합니다. 이런 걸 보면요, 소신과 강단은 정말 확고한 인물입니다. 그 문재인은 김일성주의자, 지금 당장 총살감,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두 대통령은 억울하게 당했다. 뭐 이런 식으로 뇌물 먹은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신 있게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자신의 올곧은 신념과 소신, 강단에서 나온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확고한 우파 이념을 가진 인물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좌파에서 전향해 왔는데 우파에 있는 그 누구보다도 우파적인 그런 정체성을 확보하고 있고 공인받았다고 생각해야죠. 광화문에서 수년간 이렇게 갈고 닦은 그야말로 이제 스트롱맨입니다. 스트롱맨. 나이가 아주 많은 것은 아니에요. 마지막 정치 승부를 한번 걸어볼 만한 나이에 지금 와 있습니다. 정부 조직 슬림화 강조하는데 김문수 이끄는 경산의원은 홍보 인력 3명 정원을 했다. 저것은 그냥 티를 잡기 위한 소리고요. 자, 아무튼요, 14명 전원에 대해서 경산의회 전문위원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저들이 어떤 조사와 여러 가지 어떤 그 계획을 짜고 전체적으로 얼개를 이렇게 잡는 실무자들인데, 아무래도 전 정부의 냄새가 많이 날 겁니다. 계약 종료를 하고 새로 이제 뽑는다고 합니다. 자, 김문수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이 빠졌네요. 한 사람 소식은 뭐 전하지 말죠, 뭐. 예. 그건 여러분이 다들, 원래 그거는, 여기 13번에서, 여기 14번에서 원래 이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일부러 뺐습니다, 제가. 그건 다른 방면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접할 수도 있을 것이고, 보기 싫고, 듣기 싫고, 만나기 싫은 사람이라고 하니까, 저도 더 이상 뭐, 가끔씩 말은 하겠지만, 뭐, 보여주고 싶지 않네요.
자, 언론에 나타난 국민의힘 당권 대권 주자들 이렇게 보니까 모두 몇 명입니까? 12명, 3명 이렇죠. 많죠. 더 나올 수도 있겠죠. 나중에 가면. 이 가운데서 어쨌거나 확률적으로 봐서는요. 당대표가 나올 것이고 대권 주자가 나올 겁니다. 또 밖에 뭐 제3의 인물이 또 나올 수도 있겠지만 확률상으로는 굉장히 희박하다고 봐야죠. 자, 오늘은요. 누구를 지지한다 안 한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지금 이 시점에서 과연 언론에서 어떻게 나고 있느냐 이제 이것을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짧게 한다는 게 꽤 긴 시간이 소요가 됐네요. 제가 목도 아프고 더 이상 말을 하기 힘드네요. 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